안녕하십니까. 탄덴 진로 멘토링 최종 발표회를 하게 된 멘토 권혁진, 멘티 송준혁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멘토링 소개 및 목표 소개, 활동 소개 및 결과물, 느낀 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인과의 멘티와의 관계로는 이제 멘토인 권혁진인 저와 멘티인 송준혁 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제 서로 믿음과 신뢰를 주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도움 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활동 목표로 선정하게 된 것은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것, 진로를 찾아가는 것, 성적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선정하게 된 이유로는 요즘 코로나 시기에 성적도 잘 나오지 않아 고민이 되며 진로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멘토를 위해서 자신도 알아가고 진로를 찾기 위해 그런 목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차별 활동 목표로는 1주차는 라포 형성하기, 2주차는 자신에 대해 알아가기, 3주차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 및 생각해보기, 4주차는 진로 찾아보기, 5주차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6주차는 독서 및 DIY 키트 만들기, 7주차는 다양한 활동해보기, 8주차는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진로 멘토링 활동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 멘토링으로는 멘티와 처음에 만나 인사를 하면서 멘토링을 하게 된 계기를 알아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활동에는 나를 소개하기로 나를 표현하는 2가지와 50문 50답을 통해서 이제 멘티와 제가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팀명을 리오렌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리오렌지로 정하게 된 이유로는 저의 멘티가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리자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자몽보다는 오렌지가 더 좋다 생각하여 리 오렌지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낀 점을 나누면서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주차 멘토링으로는 제 멘티와 인사를 나누고 제 폰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가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애니어그램 테스트를 통해서 유형을 알아보고 유형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서 이렇게 유형에 대한 영상을 또 시청해보면서 알아보았고 스왓이라는 것을 해보면서 멘티의 강점과 위험한 점과 그런 것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3주차 멘토링을 시작하면서 멘티와 만나 인사를 하면서 아로 플러스를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았고 이제 아리즈 웰이라는 영화를 시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리즈 웰을 통해서 느낀 점과 이 영화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진로로 고민해봐야 되는지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4주차 멘토링으로는 멘티와 인사를 하고 이렇게 전 활동 점검한 다음에 활동 시작으로 커리어넷에서 아로플러스를 검사를 하면서 제 멘티의 가치관과 적성과 그런 관심 있는 것을 알고 알아보고 분석해보면서 그런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면서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렇게 느낀 점을 나눠보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5주차 멘토링으로 멘티와 인사를 하고 전 활동에 대한 점검을 해보면서 이렇게 멘티가 관심 있다 했던 직업 탑3를 나눠서 기관사, 이제
전기 쪽 직업과 그리고 동물 간호사 쪽을 알아보면서, 아니, 동물 간호사인 수의사를 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6주차 멘토링으로 멘티와 인사를 나누면서 전 활동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독서를 하게 되었고, 그런 모모라는 책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게 되었고, 또 모모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성찰하는 것을 배웠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남는 시간으로 DIY 키트인 고무 동력기를 만들어 보면서 멘티가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기 때문에 그런 강점을 살려보았습니다. 그렇게 느낀 점을 나눠보면서 활동을 마쳤습니다. 실주차 멘토링을 하면서 멘티와 인사를 나누고 전 활동에 대한 점검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면서 멘티와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전에 제가 해봤던 그 가치관 점수 순위 매기기를 해보면서 멘티가 어떤 가치관을 중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8주차 멘토링으로는 멘티와 만나 인사를 하고 전에 활동했던 것에 대한 점검을 해보면서 멘토가 어떤 진로와 직업을 희망하고 관심 있었는지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어 본 결과로는 기관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멘티와 자서전을 작성해보고 또 한번 읽어보면서 또 마지막으로 서로 편지를 쓰면서 읽어보고 얘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활동 결과물 첫 번째로는 라프 영상이었습니다. 이 라프 영상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지 않고 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며, 이 라프 영상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멘토링 활동에도 큰 영향을 주어 이렇게 잘 마무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한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은 바로 멘티가 이제 검사, 영상 시청하기, 키트 만들기, 영화 시청하기, 독서하기, 약간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몰랐던 자신에 대해 알아보고 그런 강점을 또 살펴보는, 그런 자신을 깊게 보는 시간을 보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로에 대한 한 걸음입니다. 처음 멘토링을 시작할 때 진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멘티는 그렇게 8주차까지 활동을 하면서 이런 진로에 대해 생각도 해보고 또한 지식도 쌓아보면서 나중에 자신이 어떤 진로를 가져야 될지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한 걸음을 내딛은 결과물입니다.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으로는 멘티와 함께 영상 시청 및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과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진로에 대해 몰랐던 것을 저와 멘티가 알아갈 수 있었던 점이 있었으며, 멘티와 협력하여 활동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약간 마지막쯤에 지각으로 인해서 약속 시간에 멘토링을 시작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제 멘토링 초반 때에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점과 이제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제가 멘토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활동 중 노력했던 점으로는 이제 다음 활동을 통해서 멘티에게
어떤 배울 점을 줄 것인지, 약간 알찬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약간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았으며, 이제 멘토링 활동 중에 멘티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지루하거나 멘티가 활동에 막힘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멘토링을 통해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멘토로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다음 활동을 더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최종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로부터 배우는 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할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2011-705 김건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곤 지역자치센터의 발열체크 도움 업무, 그리고 행사 보조 업무, 그리고 교내 발열체크 혹은 환경정화 봉사활동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해 지역자치 꿈드림센터와 연결된 중학생과 함께 비대면과 대면 진로 멘토링 봉사활동을 함께 해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기회를 얻게 되어 그동안의 진로 멘토링의 내용과 저의 성장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첫 번째 만남, 두 번째는 만남의 연속, 세 번째는 현장 만남, 네 번째는 각종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입니다. 저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그동안의 스토리를 한번 요약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느낀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저희는 줌으로 함께 썼습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독서에 관심이 많던 강민이를 알아볼 수 있었고 모두 한 줌에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들은 다음날 저희 프리토킹 조에서는 매우 조용하고 눈치 보며 어떠한 말을 할지 몰라서 매우 고민되고 하는 첫 대면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남의 연속. 그동안 강민이와 제가 한 스토리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나는 누구인가 소개법이었습니다. 저도 이 활동을 매우 인상적으로 느껴서 한번 강민이와 공유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번 가져와서 강민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 또한 저희가 처음으로 대면을 했을 때 진행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취미 공유 활동이었습니다. 각자가 배운 그리고 각자가 한번 알아보고 온 그런 활동을 가지고 공유해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취미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민이가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장래희망에 대한 심화 조사 활동이었습니다. 강민이는 유튜브에 관심이 있어 미래 유튜버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정확한 꿈은 없지만 강민이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관심사를 함께 이어나가고 그리고 저도 또한 유튜브를 한번 진행해 보았기 때문에 강민에게 어느 정도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한번 제 이 유튜브 계정도 한번 소개해주고 그리고 한번 동영상 시청을 해보고 인플루언서의 조언을 받으며 자신의 흥미에 대해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업 분석이었습니다. 강민의 약점, 강점, 기회, 위협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과 위협으로부터 어떤 기회를 가져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강민이가 매우 공포 영화에 관심이 있어 공포 영화를 시청한 다음 관람 후 시사평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은 극적인 현장 만남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과자를 나눠 먹고 두 번째는 함께 과학 실험 영상을 관람한 후 이 과학 영상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함께 감사편지 공모전처럼 약간의 누군가에게 감사한 점이 있거나 그리고 한번 고맙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민이는 이 당시 아버지께 이렇게 감사편지를 써서 저에게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잘 전달도 됐다 했고요. 그리고 다음 활동은 각종 테스트 진행이었습니다. 강민이가 진행한 활동은 강민이의 성격 유형, 강민이와 어울리는 대학교, 강민이가 닮은 예술가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서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가 나왔는데요. 강민이는 본능과 감정의 진심인 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이가 어울리는 대학교는 숙명여자대학교가 나왔는데요. 이 학교와 마찬가지로 따뜻함, 조화, 그리고 공동체의 사교와 능력을 높이는 능력자로서의 동료애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이 또한 이와 매우 어울린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강민이가 닮은 예술가는 바로 마크 로스코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침묵은 정확하다. 이성보다는 감정에 솔직한 편이 이 예술가와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해 이게 나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테스트 두 번째였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활동은 바로 자신의 취향과 성향에 딱 맞는 학과 찾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양한 학과들 중 강민이와 가장 적합한 학과는 바로 경영학과가 나왔었습니다. 저랑 같은 학과가 나와서 우리 학과에 대해 잘 몰라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경영학과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경영학과에 나오면 어떠한 직업과 이렇게 진로를 가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같은 학과가 나와서 이렇게 관심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해서 매우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었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끝으로 두 번째 최종 결과 제출본 PPT를 만들며 그동안 진행해왔었던 스토리 하나하나에 매우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강민이와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멘토링 활동을 진행해 오면서 작은 정도 생기고 같은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오면서 매우 험난한 과정도 있었지만 그동안의 활동이 매우 의미 있고 저에겐 매우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또래 탄덴 진로 멘토링 최종 발표 PPT를 발표할 영어학부 김규영입니다. 첫 번째는 주차별 활동 내용, 두 번째는 느낀 점, 세 번째는 포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주차별 활동에서는 저희가 5주차 하기 전에 몇 주간 쉬었기 때문에 멘티 수연이랑 같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어색함을 풀기 위해 너의 이름은이라는 영화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수연이가 저번부터 보고 싶다고 했었고 저도 한번 봤지만 좋은 의미고 되게 뜻깊은 영화였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청을 다 하고 나서 수연이도 만약에 주인공들과 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6주차, 7주차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연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일단 6주차에서는 수연이가 선생님이 꿈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꿈인 수연이에게 유튜브로 일단 제일 처음은 워밍업식으로 브이로그를 봐주었어요.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의 브이로그 같은 거. 왜냐면은 수연이는 중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중학교 선생님들의 브이로그 한 두 가지를 보고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 아무래도 수연이가 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되게 브이로그 아니면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직업 전망이 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주기 위해 유튜브에서 현실적인 조언 동영상을 하나 보고 선생님이 되기 위해 중학생이 준비해야 할 것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멘티 수연이가 평소에 선생님이 되려고 준비하면 모르는 게 많고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곤란한데 이렇게 영상으로 자세한 것까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해주었고 선생님이 되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고 힘든 점도 있다는 걸 알고 내가 미래에 뭐가 될지 좋은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렇게 각각의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내가 뭘 고민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17살, 17살 때 저는 17살 때는 뭘 준비해야 하지? 그리고 18살 때 나는 18살 때 나는 또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나이대에 맞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주차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뭐 관심 브이로그나 유튜브를 보았다면 중학생, 딱 수연이 나이에 지금 뭘 해야 될까라는 것을 유튜브로 보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수연이가 뭘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었고요. 수연이도 선생님이나 꿈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고민 같은 게 없다고는 했지만 또 수연이 나름대로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잘 알았고 이번 유튜브로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8주 차에는 이제 아쉽게도 저희가 마지막 멘토링이 되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수연이랑 인사도 하고 앞으로 수연이는 어떻게 지낼지 앞으로 저도 어떻게 지낼지 얘기를 해보고 서로 응원을 많이 해주었어요. 제가 본 멘티 수연이는 정말 친구가 밝고 정말 뭐 다 잘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취미도 없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림 그려서 저한테 보여주고 책 읽는 것도 뭐 읽었냐고 맨날 물어보면은 되게 많은 책들 읽더라고요. 그래서 수연이랑 같이 책을 못 읽었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수연이의 미래 응원을 위해 함께 선물도 주고 수연이도 저한테 손편지를 써주었어요. 네, 이렇게 4주 동안의 멘토링 활동들이었고요. 제가 이제 멘토링 끝으로 느낀 점과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누군가 대화할 때는 자신감이 필요하잖아요. 상대방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자신감도 좀 올라간 것 같고 서로에 대해 알아보고 나 자신에 대해 알아보기라는 활동들을 했을 때 멘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자아에 대한 관심이 상승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늘어났어요. 그냥 막연하게 내 얘기만 하고 상대방의 말만 듣고 이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들을 건 듣고 같이 얘기해볼 건 해보면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와도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한 멘토의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멘토는 무조건 얘를 변화시켜야 된다. 얘를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배웠고 리더십도 배운 것 같아요. 무언가를 이끈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간다? 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 생각을 해서 리더십도 많이 기른 것 같고 한 단계 더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내 미래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멘토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포부는 저도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이 멘토링이 끝나서라도 수연이한테 그랬어요. 정말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고민이 있으면 무조건 털어놓으라고 수연이한테 말을 했고 저도 앞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연이와 멘토링을 하면서 서로 첫 멘토링이고 첫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멘토링을 통해 저도 좀 성장하고, 수연이도 저랑 멘토링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사람이 밝아지고 조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저도 이제 수연이와 멘토링을 하고 나서의 제가 조금 더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금 저도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멘토링을 통해서 저의 꾸준함, 그리고 일관성, 계획성 같은 것도 조금 느끼게 되어가지고 이런 모든 다방면 부분에서 조금 발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더 성장하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어요. 네. 이로써 저의 마지막 멘토링 PPT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학년도 2학기 또래 탄뎀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최종 보고회를 발표하게 된 상담심리학과 김도희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팀명과 멘토, 멘티 소개, 두 번째는 멘티의 진로 고민, 세 번째는 활동 목표, 그리고 네 번째는 첫 번째 주차부터 여덟 번째 주차 활동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는 멘토링을 마무리하며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팀명 이름은 도전이었는데요. 일단 제 멘토가 부산외국어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도희였고 멘티는 구서여자중학교 3학년 전현아였습니다. 중간 보고서 때 발표했던 것처럼 저희 이름을 따서 도전으로 하게 되었고요. 멘티의 진로 고민은 진로를 못 정했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못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활동 목표는 관심이 있는 분야나 진로 파악하기, 잘하는 것, 즉 강점 찾기, 관심 있는 분야나 진로를 파악한 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정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활동 소개를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멘토 멘티 서로 친해지기를 목표로 잡았는데요. 일단 함께 학습 계획서, 팀 규칙, 서약서 작성하기, 멘티의 정보들 파악하기, 그리고 첫 주차부터 여덟 번째 주차까지 할 일을 소개하였습니다. 의논하며 수정할 부분을 함께 검토하였고요. 자기소개 20문답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편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1주차를 끝내며 느낀 점을 말해주었고 2주차에는 멘티의 성장을 위한 가치관 및 자신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아루플러스를 통한 자신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 두 번째로는 멘티 중심, 즉 자신을 생각하며 마인드맵을 그려보도록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주차를 끝내며 느낀 점을 말해주고 끝냈습니다. 1주차 활동사진은 자기소개 20문답이었습니다. 이 20문답은 제가 직접 선정한 질문들이었고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한 활동이었습니다. 2주차 활동사진으로는 멘티가 직접 자기 중심으로 그린 마인드맵 그리기였습니다. 아루플러스의 결과를 통해 마인드맵을 그려보았습니다. 3주차에는 자신의 관심 분야 찾기를 목표로 잡았는데요. 워크넷 검사와 커리어넷 직업 적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과 해석 및 직업 흥미와 적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3주차를 끝내며 느낀 점을 말해주었습니다. 4주차에는 다양한 직업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3주차에 해본 직업들을 토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직업, 스펙, 기업, 연봉, 직업 소개 등을 찾아보았고 다양한 직업 조사 후 관심이 생긴 직업이 있는지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4주차를 끝내며 느낀 점을 말해주고 끝냈습니다. 3주차 활동사진은 직업 흥미 검사 결과본입니다. 이것은 H형 검사였고 멘티가 핸드폰으로 하는 바람에 양옆이 잘렸지만 제일 높은 것은 실제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주차 활동사진은 다양한 직업 조사한 것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5주차에는 직업 및 인터뷰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3, 4주차에 조사했던 직업 중 마음에 드는 직업인 인터뷰를 찾아보고 워크넷과 유튜브를 활용하였습니다. 영상을 보고 난 후 인터뷰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하고 마무리 활동으로 5주차를 끝내며 느낀 점을 말해주었습니다. 6주차에는 독서 활동을 통해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아하는 책이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어본 후 독후감을 작성하였습니다. 세 문장에서 5문장으로 간단하게 읽게 된 계기, 줄거리, 읽으면서 느낀 점 등을 적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활동으로는 6주차를 끝내며 느낀 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5주차 활동 사진은 멘티가 영상을 선정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추천한 영상 목록들이고요. 6주차에는 멘티가 간단하게 적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활동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7주차에는 원하는 학과를 파악하여 보았습니다. 제 멘티는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그 다음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는 생각에 많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 전공 학과 흥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해석을 본 후 이야기를 나누었고 관심이 있는 학과가 있는 대학교를 알아보았습니다. 평균 수시 등급까지 파악해서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요. 마지막으로는 7주차를 끝내며 느낀 점을 말해주었습니다. 8주차에는 인생 그래프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8주차가 마지막 활동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차부터 7주차 활동을 리마인드 해보고 인생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유튜브를 활용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적도록 하였습니다. 멘티가 멘토에게 인생 그래프를 설명해주고 마무리 인사로는 멘토링을 하면서 느꼈던 점과 하고 싶었던 말을 각자 전하는 것을 마무리로 잡았습니다. 7주차 활동 사진입니다. 멘티의 대학 전공 학과 흥미검사 결과였는데요. 제 멘티는 첫 번째로 경찰학, 두 번째로 소방 안전학, 세 번째로 수의학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주차인 8주차 활동 사진입니다. 멘티가 직접 그린 인생 그래프이고요. 9살부터 13살까지는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놀았다고 합니다. 14살에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지만 적응이 힘들었고 15살부터 16살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17살부터 19살까지는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을 하겠다고 하였고 25살부터 50까지는 가까운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되어 동물들을 돌보게 되었다고 예측했습니다. 51에는 퇴직하고 이때까지 모은 돈으로 노후를 즐기겠다고 하였습니다. 멘토링을 마무리하며 느낀 점은 1학기 때 멘토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감사하게도 실제 멘토링 활동까지 하게 되었는데 제 스스로도 많이 부족했던 멘토링이지만 멘티가 되돌아봤을 때 함께한 시간들과 노력들이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멘토링 최종 발표회 꿈찾기 팀 멘토 김하늘의 최종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첫 번째 주차에는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시간, 2주차에는 나 이해하기, 미래 직업 찾기, 3주차에는 온라인 직업 탐방, 4주차에는 나의 강점과 미래 직업 만들기, 5주차에는 도서 선택하기, 6주차에는 영화를 통한 나의 진로 비전 찾기, 7주차에는 책으로 나의 진로 체크하기, 마지막 8주차에는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걸어갈 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인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시간에는 멘토와 멘티가 처음 만난 날인 만큼 어색하기도 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멘티와 함께 팀명과 규칙을 정했는데 저의 멘티는 팀명을 한참 고민하다가 팀명 정하는 것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럼 규칙을 먼저 정한 뒤 팀명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의 멘티의 가장 큰 고민은 고등학교 진학으로 취업이 잘 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갈 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직업을 생각해 본 것이 없던 멘티를 위해 우선 직업을 선택한 후 고등학교에 관련 과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으며 우선 멘티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주차인 나 이해하기 미래 직업 찾기에서는 직업을 생각해보지 않은 멘티를 위해 멘티의 흥미와 적성, 직업 가치관 검사, 과목별 성취 및 흥미 검사를 커리어넷에서 실시했습니다. 검사를 실시한 후 4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직업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멘티는 4차 산업에 유망한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멘티의 말을 듣자마자 저희는 함께 미래에 떠오르는 직업들을 알아보았고 그중 가상현실 전문가, 게임 기획자, 3D 프린팅 전문가라는 3가지 직업에 저희 멘티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최근 VR로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것이 재밌어 보였고 3D 프린팅은 학교에서 체험을 하러 갔을 때 굉장히 재밌었다고 이야기해주며 자신이 만들었던 물건을 보여주고 3D 프린팅을 처음 본 저는 신기하고 멋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주차에는 유튜브를 통해 직업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보기로 하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3주차에는 온라인 직업 탐방을 했는데요. 게임 기획자, 3D 프린팅 전문가, 가상현실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시청하면서 멘티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다른 직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기획자 편에서는 야근이 잦고 생활 패턴이 자주 바뀐다는 말에 그럼 좀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3D 프린터 전문가는 자신이 경험해본 분야이긴 하지만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며 VR과 가상현실 전문가에 대해서도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떠오르는 직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또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확신이 없는 멘티를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강점 찾기와 미래 직업 만들기를 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주차에는 MBTI 검사와 나의 강점과 미래 직업 만들기를 진행하였는데요. 서로가 생각해온 강점을 공유하면서 멘티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깊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이 깊다는 게 어떤 것이냐는 저의 질문에 나의 장점이 이게 맞는 건가 생각을 많이 해본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에 다른 의미로는 신중한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을 잘 다루는 것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래 직업으로는 데이터북 제조업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책에 내용을 넣어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고 또 산업 설명가는 다음에 떠오르는 산업을 설명해주고 컨설팅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직업이 미래에 떠오르는 직업이라고 들었다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점 찾기를 진행하다 MBTI 검사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 혹시 검사해 본 적이 있냐고 물었고 멘티는 해본 적이 있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본 결과 멘토와 같은 INFP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면서 멘티는 자신이 평소의 행동과 비교해보며 자신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앞선 활동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5주차에는 각자 도서를 선택하였는데요. 멘티가 골랐던 책이 품절되어 새로운 책을 골라야 했습니다. 저의 멘티는 4차 산업에 관심이 많았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16살, 네 꿈이 평생을 결정한다 라는 책을 골랐고 멘토는 멘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 뭘 해도 괜찮아 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도서를 선택한 뒤 멘티에게 책을 고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책의 제목이 어떤 진로를 가도 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고 멘티에게도 네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6주차에는 영화를 통한 나의 진로, 비전 찾기를 진행하였는데요. 5주차에 고른 책이
너무 두껍고 읽을 시간이 부족하여 멘토링 영화 리스트에서 영화를 정해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의 멘티는 라따뚜이라는 영화를 골랐는데요. 왜 라따뚜이를 보고 싶냐는 저의 말에 결말이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함께 영화를 본 후 간단하게 감상평을 나누었습니다. 영화를 본 뒤 저의 멘티는 누구나 도전하면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느꼈고, 저도 영화에서 구스토가 한 말인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다 처럼 도전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7주차 책으로 나의 진로 체크하기에서는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의 멘티는 책에 나온 손정의와 하인즈라는 회사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손정의라는 사람은 미국 대학 시험에서 일본어 사전을 보면서 시험을 풀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사전을 보고 시험에 통과하였다는 일화를 이야기하며 손정희의 당돌함과 추진력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회사 하인즈는 식품 보존제를 계속 섭취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신뢰받는 기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며 자신이었다면 다른 회사의 반발이 두려워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고 자신이 소비자였어도 그 회사를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8주차인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걸어갈 길에서는 8주간의 활동을 마치며 저의 멘티가 진로를 정하지 못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멘티에게 관심이 있는 직업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알려주었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주며 서로에게 편지를 써주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족한 멘토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활동한 것도 재밌었고 할 말이 없을 때마다 대화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니 멘티의 따뜻한 마음을 잘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연락하자고 인사를 주고받으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8주간의 느낀 점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활동을 마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멘티를 보니 대견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멘토링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멘티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였고 소통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의 중고등학생 때를 본 것 같아 신기하기도 하고 수많은 멘티들 중에서 저의 멘티를 만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정보를 줄 수 있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또르탄덴 진로 멘토링 최종 발표회를 할 상담심리학과 1학번 서혜진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의 멘티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1주차부터 8주차까지 활동했던 내용을 소개하고 모든 활동을 마친 후 느낀 점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저의 멘티의 이름은 이예원으로 중학교 3학년 16살입니다. 예원이의 MBTI는 INTP로 저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원이는 내향적이며 낯을 많이 가리고 조금 무뚝뚝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의 팀명은 떡볶이인데요.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떡볶이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떡볶이로 정했습니다. 예원이와 함께 이번 멘토링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한 목표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1주차 활동의 목표는 가장 먼저 멘티와 친해져야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라포 형성을 가장 주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이야기할 때 MBTI를 물어보며 멘티의 성향을 파악하고 멘티는 낯을 많이 가리고 말수가 적기 때문에 서로 10개 이상 질문하며 답하기를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멘티가 좋아하는 음식, 유명인 등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활동 계획서와 서약서를 작성하면서 멘티의 고민과 목표를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행복을 주제로 마인드맵을 그렸습니다. 멘티는 누구와 있을 때, 무엇을 할 때, 무엇을 먹을 때 행복한지 생각하며 가지를 뻗어나갔습니다.
멘티가 그린 마인드맵을 받고 멘티와 처음 나눈 대화에서는 알 수 없었던 것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2주차의 활동 목표는 멘티의 흥미와 특기를 찾아보기 위해 진로 심리 검사를 통해 자기 이해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멘티가 선호하는 직업과 흥미하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커리어넷의 아로플러스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표를 보면서 분석한 결과 멘티는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고 과목은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그림 그리는 것과 독서,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수많은 추천 직업 중 멘티는 수의사, 조련사, 역사학 연구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3주차는 멘티에게 동기를 부여를 해주고 이 직업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관심 직업 탐색하기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 관심을 보였던 직업들을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그 직업에 대해 서로 10분씩 찾아본 후 알게 된 것을 말해주고 유튜브로 그 직업의 인터뷰 영상이나 브이로그, 활동 영상에 대하여 찾아보았습니다. 3주차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멘티에게 어떤 직업이 관심이 갔냐고 물어보니 수의사에게 가장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멘티는 수의사 중에서도 야생동물을 다루는 야생동물 수의사가 조금 더 멋있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4주차의 활동 목표는 아직 확신이 없는 멘티에게 독서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 독서를 통해 관심 직업 탐색하기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책을 정하기 전에 수의사가 되는 방법과 관련 학과에 대하여 찾아보았습니다. 관련 학과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멘티는 수의예과가 있는 대학이 10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상심했지만 포기하지 말고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활동을 마친 후 중간고사 이후에 계획된 독서 활동에서 읽을 책과 DIY 키트를 정했습니다. 멘티는 알랭드 보통의 책을 읽어보고 싶다고 하여 저자는 알랭드 보통의 책을 골랐고 책의 제목을 보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더욱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다고 하였습니다. DIY 키트는 멘티가 동물을 좋아하니 강아지 인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5주차 활동 목표는 DIY 키트를 통한 실패와 성공 경험하기입니다. 멘티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패에 대한 걱정 때문에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희는 5주차에 첫 대면 활동을 했는데요. 6주차에 있을 독후 활동에 책을 전달하고 멘티가 평소 읽고 싶다고 했던 사피엔스라는 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후 코바늘 뜨개질을 하면서 서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코바늘 뜨개질이 처음이라서 많이 어려워서 강아지 인형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강아지 인형 대신 기초로 뜰 수 있는 컵받침을 뜨게 되었습니다. 6주차 활동 목표는 멘티가 아직 진로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책으로 나의 진로 체크하기라고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줌으로 활동했는데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독후감을 썼습니다.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멘티이기 때문에 독후감을 작성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서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번 6주차 활동을 끝냈습니다. 7주차 활동은 영화 감상을 통해 진로 탐색하기입니다. 저희는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영국의 탄광촌으로 1980년대입니다. 체육관에서 복싱을 배우던 남자아이가 옆에서 수업을 하던 발레에 빠져 발레에 관심을 보이는데 아버지는 남자가 무슨 춤을 추냐며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아버지도 설득해서 훌륭한 발레리노로 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멘티와 서로 인상 깊었던 장면과 여러 감상평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마쳤습니다. 7주차 활동이 끝난 후 저는 조금 늦게 컨설팅을 진행하였는데요. 멘티가 동물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하였지만 아직 정확한 꿈을 정하지 못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지금까지 했던 활동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했지만 연구원 선생님께서 바로 이것이 멘토링의 목적이라며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해주셔서 더 용기 내어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8주차 활동의 목표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요입니다. 멘토링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을 토대로 앞으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을 모두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멘티는 첫 대면 활동 5주차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 재밌었으며 2주차와 4주차 활동이 진로 선택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멘티가 멘토링이 끝난 후 스스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편지 쓰기를 했는데 멘티가 너무 아쉬워해서 조금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뚝뚝하고 낯가리던 멘티가 편지에 확실한 꿈을 찾거나 나중에 수능이 끝난 후 연락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모든 활동을 마친 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동을 할 때는 활동을 준비하거나 일지를 쓸 때 좀 귀찮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모든 활동들을 마치고 나니 이 활동을 정말 잘 신청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멘티가 편지에 나와 함께하는 활동이 아니었다면 아직 한창 헤매고 있었을 것이며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뿌듯하고 좋았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찾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멘티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닌 멘티도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멘티에게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2학기 또래 탄뎀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도경 멘토입니다. 최종 보고의 발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팀명은 베이스이고 멘티가 가장 좋아하는 악기이자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보자는 의미를 담아 베이스로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에 재학 중인 이도경 멘토와 동래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채령 멘티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이어서 제 멘티의 진로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티시에가 되고 싶지만 정말 자신이 원하는 진로가 맞는지 확실하지 않았고 파티시에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멘토링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객관적인 검사로 나의 흥미, 적성, 가치관 등을 분석하고 나를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심 직업을 꼼꼼하게 탐구하고 진로를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정한 진로를 구체화하고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멘토링에 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차별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부터 4주차까지의 활동은 중간 보고회에 상세히 말씀을 드렸으니 간단하게 주요 활동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활동에서 첫 만남인 만큼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가지면서 자기를 소개해보고 또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플래시 게임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팀명과 규칙을 정하였고 서약서 및 계획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또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인드맵도 그려보면서 멘티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2주차 활동에서는 자기를 깊이 있게 이해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나 자신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영상 하나를 시청하면서 자기 이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로플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과 가치관 등을 발견하며 자신을 더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 분석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있게 성찰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았습니다. 3주차 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3주차에서는 진로를 탐색해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에서 도전 직업 골든벨 게임을 통해서
멘티가 지금 현재 어떤 직업을 또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 세계를 시청하였고 직업 카드를 활용하여 진로도 탐색해 보았습니다. 직업 가치 경매 게임을 통해서 멘티의 직업 가치 우선순위를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도 가졌습니다. 4주차 활동에서는 계속해서 진로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진로 관련 사이트인 커리어넷과 워크넷에서 직업 정보를 조사하였고 직업인 브이로그를 시청하면서 실제 현장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려보고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써보는 활동을 통해서 멘티의 꿈을 조금 더 입체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5주차 활동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활동에서는 직업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파티시에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멘티를 위해서 케이크와 수제청을 DIY 키트를 활용하여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활동을 하는 내내 서로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멘티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제 작품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작품이 멘티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활동을 다 하고 마무리로 소감을 나누고 다음 주차 활동을 안내하며 5주차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6주차 활동입니다. 6주차 활동에서는 모모라는 도서를 읽고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후감을 작성하기 전에 책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었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정작 나도 중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더 중요한 현재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늘 현재를 우선시하는 모모와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항상 시간에 쫓겨서 사는 회색 신사들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을 해볼 수 있게 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독후감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으로 웹툰을 보았는데요. 주변 사람의 만류에도 끝까지 자신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애벌레를 담아놓은 이야기였습니다.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씩씩하게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이 활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소감을 나누고 다음 주차 활동을 안내하며 6주차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6주차 활동 결과물들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주차 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7주차에서는 몬스터 대학교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주인공 마이크가 꿈을 가지게 되는 명확한 동기가 나와 있고 부족한 신체 조건이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과정을 담아놓은 영화였습니다. 진로라는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는 멘티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으로 나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주인공 마이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계속해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제 멘티도 꿈을 이루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 활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소감을 나누고 다음 주차 활동을 안내하며 7주차 활동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멘티에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준 내용들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7주차 활동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주차 활동 말씀드리면 8주차 활동은 마지막 주차입니다. 그래서 7주간의 활동을 모두 정리를 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던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부터 미래의 모습까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리고 자신이 현재 70대임을 가정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 자서전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저희는 크게 10대, 20대, 40대, 60대로 나누어서 자서전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동인 만큼 서로에게 편지를 써보며 마무리로 소감을 나누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8주차 활동, 즉 멘토링의 마지막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사진들도 8주차 활동 결과물들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동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 소감에서는 낯가림이 매우 심했던 멘티가 멘토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수많은 고민을 거듭하면서 활동을 준비해 왔습니다. 또 진로 고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인지 멘티의 희망 진로는 활동 중에도 계속 변했고, 이는 자기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이해를 해본 경험이 부족했던 멘티를 위해서 저희는 자기 이해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활동했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힘든 점도 정말 많았지만 멘토가 처음이어서 많이 부족했을 저를 믿고도 열심히 따라와주는 멘티가 참 고마웠고 저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멘티가 멘토 언니가 참 공감을 잘해주고 언젠가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항상 기억해 주어서 정말 고마웠다고 말해 주었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진로 멘토링을 통해서 멘토와 멘티 모두 한 단계씩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8주간의 진로 멘토링 활동은 끝이 났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제 멘티를 응원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8주 동안 함께 고생하시며 함께 달려오셨던 멘토님들, 그리고 항상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담당자님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족한 제 발표를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기 또래 탄뎀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최종 보고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상담심리학과 이주민입니다. 중간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팀 소개 피자 팀명입니다. 저희 팀명 이름은 피자고, 피자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피자도어에 저희가 같이 다양한 활동과 고민을 함께 해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활동들이 마치 토핑처럼 앞으로 어떤 피자가 될지 모르는 기대감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상담심리학과 22살 대학생 이주민 멘토와 경남여자고등학교 18살 임수빈 멘티가 만나 저희 팀명 피자가 되었습니다. 언니와 동생의 관계 형성을 최우선시하는 멘토링이 시작되었습니다. 멘토링 주차 일정입니다. 9월 13일부터 시작된 1주차 활동, 2주차 활동, 3주차 활동, 4주차 활동, 5주차 활동, 중간에 개인 컨설팅을 통하여 담당 선생님과 개인 컨설팅으로 지금까지의 활동들을 같이 살펴보았고 조언을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주차 활동, 7주차 활동, 8주차 활동으로 멘토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목표 1주차부터 4주차입니다. 중간 보고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활동에서는 편안한 관계, 팀명 정하기, 앞으로 계획, 2주차 스와트 활동, 커리어넷, 아로플러스 강사, 자신의 강점, 3주차 활동, 직업 흥미, 직업 가치관, 종합검사, 4주차 활동, 자신이 원하는 검사 결과, 소감문, 관심 직업대의 설명,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생각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주차부터 8주차 활동 목표입니다. 5주차부터 8주차의 활동 목표들은 좀 더 자세하고 깊게 들어가는 활동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5주차 활동에서는 최근 읽은 책과 그 책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관심사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보고 조금 더 자신의 관심 진로의 기본적인 상식, 지금까지 쌓아온 상식을 같이 응용하기. 6주차 활동은 멘티가 읽고 싶어 했던 도서를 같이 얘기해보고 요즘의 진로와 고민을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보기. 두 번째, 촉진전 정석 극대화하기. 경영을 넷플릭스하다라는 책을 읽고 같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7주차 활동에서는 멘티가 관심이 있는 경향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법에 관련된 영화를 같이 보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에 자신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기였습니다. 8주차 활동은 멘토링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활동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에 대한 목표를 세워보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티와의 관계 및 활동 목표 선정 이후 1주차부터 4주차입니다. 멘티와의 관계에서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 앞서 언니라는 명칭과 함께 편안한 관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활동 목표 선정 이후에서는 주차별 멘토링에 있어 좀 더 효율적이고 멘티와 함께 나가는 시간이만큼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진행해야겠다는 목표의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멘티와의 관계 및 활동 목표 선정 5주차, 8주차입니다. 1주차부터 4주차의 활동의 중간 보고에서 얘기 드렸던 거랑 조금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멘티와의 관계에서는 언니와 동생의 관계가 되어 더 편안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멘토링을 하면서 서로의 사적인 얘기들을 더 나누게 되었습니다. 활동 목표 선정 이후에서는 멘티가 관심 있는 학과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다양한 자료들을 통하여 같이 알아보고 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주차부터 4주차 활동은 중간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설명하고 5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1주차 활동 관계 형성, 팀명 정하기, 라표 형성하기, 편안한 분위기 만들기, 진로 고민에서는 이 멘티에 대해서 알아가기, 고민에 대해서 천천히 들어보기였습니다. 수빈이는 고등학생 18살인 만큼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크게 대학에 관련된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제와 경영에 관한 학과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고 대학 선정에 있어서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멘티를 만나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주차 활동 다양한 검사 커리어는 활용입니다. 아로플러스 검사, 스와트 검사로 자신의 강점을 알아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주차 활동입니다. 스와트 검사, 아로플러스 검사입니다. 3주차 활동 종합검사입니다. 직업상식 능력검사와 직업가치관 검사, 관심 직업 종합 결과로 좀 더 검사를 통한 자신의 강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주차 종합검사로 총 3개, 직업상식 능력검사, 직업가치관 검사, 관심 직업 종합 결과로 좀 더 검사를 통한 수빈이의 강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주차 활동은 직업 영상 보기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검사 결과 나온 직업의 영상을 살펴보고 소감문 작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서로 4개의 영상을 보았고 수빈이는 소감문을 작성하여 이 영상들의 느낀 점과 깨닫게 된 점들을 같이 얘기해보고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멘티가 추천해준 영상입니다. 멘토 제가 추천해준 영상입니다. 4주차 활동 소감문을 써보면서 수빈이가 저 사람들은 경영 컨텐츠의 벽이 좀 더 높게 느껴지는 시간이었기도 했지만 다른 응원의 말과 경영 컨텐츠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하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조언의 말도 들으니 목표를 향해 가자는 생각으로 다시 자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보를 얻어가는 것은 유익했지만 학교 시험 준비로 힘든 시점에 자신의 목표를 다시금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였습니다. 5주차 활동입니다. 도서 활동 첫 번째로 최근에 읽은 책들과 그 책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진로 감신사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기였습니다. 헌법, 금융, 경영, 경제 분야의 최근에 많은 책을 읽은 멘티와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5주차 활동 독서 활동입니다. 수빈이가 인상 깊었던 내용들과 좋았던 내용을 함께 공유하며 수빈이 스스로가 지금까지 쌓아온 상식을 같이 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빈이는 화학과 헌법에 대한 도서도 읽고 있었으며 지금 현재 다양한 관심사의 책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책을 읽으면서 알아가는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문적으로 깊게 내용을 습득하는 것에 자부심을 얻는 멘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도서 내용은 저도 고등학생 때 알고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감하기도 하였습니다.
6주차 활동, 도서 활동 두 번째입니다. 멘티가 읽고 싶어 했던 도서를 같이 얘기해보고 요즘의 진로의 고민을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보기였습니다. 경영을 넷플릭스 하다라는 도서를 읽고 느낀 점과 예비고사이 되어서 입시에 관련된 고민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6주차 활동, 도서 활동입니다. 경영을 넷플릭스 하다라는 책은 같이 읽고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수빈이는 지금까지 읽었던 도서와 달리 정말 경영이라는 것에 초점을 둔 책이어서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책을 들고 말하는 수빈이를 보면서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행복한 에너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작년에 출판한 책으로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는, 수빈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 깊게 습득하고 새로운 단어나 정의와 뜻을 배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용어나 경영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7주차 활동, 법과 관련된 영화 보기입니다. 멘티가 관심이 있는 경영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법에 관련된 영화를 같이 보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최근에 자신의 공부 방법에 대해 열심히 찾아보는 멘티를 볼 수 있었습니다. 7주차 활동 영화 감상입니다. 멘티인 수빈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 하나였던 자신이 좋아하는 관심 있는 것에 열심히 찾아보고 관련된 매체에 자신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에도 관심 있는 수빈이가 고른 영화는 카트였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고등학교 때 보았기 때문에 조금 무겁고 어두운 내용의 현실 사회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화를 보면서 멘티와 함께 다양한 감정을 나누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관리와 공부에 대한 방법에 고민이 있었고, 가고 싶은 대학에 있어 기대와 설레하는 수빈이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주변 경험 사례와 얘기들로 공부를 효율적으로 잘했던 지인분들의 공부 습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주차 활동이었습니다. 8주차 활동 미래 계획입니다. 멘토링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활동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에 대한 목표를 세워보도록 했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만들었던 자신이 원하던 직업과 경영에 관련된 PPT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주차 활동 미래 목표와 계획 되돌아보기입니다. 수빈이와 수능이 끝난 날 멘토링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내년 정시를 준비하는 입시생으로 디데이를 바라보는 예비 고3이 되었습니다. 걱정도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저와 만나며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길 바랬고 마지막 멘토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검사들과 다양한 활동들, 책과 영화를 보면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경영에 관련된 PPT를 같이 보며 그때와 지금의 자신이 느끼는 의지를 같이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나라는 사람을 다시 소개하며 서로가 얼마나 잘 알게 되었는지 또다시 느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 좋은 점, 아쉬운 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좋은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새로운 분야의 공부였습니다. 멘티의 관심사인 경영과 경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독서, 다양한 자료 찾기입니다. 많은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았고 예비 상담가로서 도움과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볼 수 있었고 목표 설정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입니다. 비대면. 코로나 심해지면서 대면 멘토링을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간은 좋은 멘티를 만난 것 같아 짧은 시간이라고 느껴져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멘토링에 어려움이 있었고 극복하기 위해서 만약에 노력했던 점, 그리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공부, 시간 계획, 정확성입니다. 공부는 멘티의 관심 분야와 학문에 대하여 같이 소통하기 위해 관련 책들을 보거나 기사들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였고, 시간 계획에서는 고등학생이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멘티를 위해 멘토링 시간을 멘티에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정확성은 멘티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멘토링을 마무리하면서 9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1주차, 8주차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전문적인 컨설팅의 선생님으로 수빈이와 만나 멘토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멘토로서 뿌듯함을 느꼈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변화된 멘티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앞으로 멘토링에 쏟았던 열정 넘친 시간들을 동기부여로 삼아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최종 보고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 또래 탄뎀 진로 멘토링 최종 발표에서 발표하게 된 상담 심리학과 21학번 정유진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팀 소개, 멘티의 진로 고민 및 활동 목표, 1주차 활동 내용, 2주차 활동 내용, 3주차 활동 내용, 4주차 활동 내용, 5주차 활동 내용, 6주차 활동 내용, 7주차 활동 내용, 8주차 활동 내용, 보충 시간, 느낀 점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부산외대를 재학 중인 상담심리학과 정유진 멘토와 부서여중에 재학 중인 3학년 김채원 멘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나 처음 의견을 맞춘 일은 팀명 정하기입니다. 서로의 관심사와 흥미를 이야기하다 멘티가 세븐틴이라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멘티의 나이도 16살이기 때문에 고민하다 16이라는 팀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멘티는 음악 관련 진로, 사회복지사, 아버지의 일을 배우고 싶다는 3가지의 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악 관련 진로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하여 저희 멘토링의 주제는 음악 관련 진로로 잡고 시작하였습니다. 멘티의 진로 고민은 음악을 준비하는 친구들보다 늦게 시작한 것 같아 지금 나이에 가는 것이 늦지는 않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멘티를 위하여 저는 활동 목표를 첫 번째, 음악에 대한 관심도 알아보기, 두 번째, 어떤 꿈을 꾸더라도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팀명을 정하고 진로 고민을 들어보고 나서 제대로 된 라포 형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의 흥미와 관심사를 찾는 활동을 통해 멘토는 멘티를, 멘티는 멘토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토와 멘티의 공통점도 발견하고 서로의 관심사에 공감하며 어색함을 풀어나갔습니다. 활동이 끝나고 나서 멘티도 서로의 흥미와 관심사를 알아가는 활동을 해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주차에는 커리어넷에서 아로플러스라는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발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로플러스라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원하던 진로와 일치하는지 알아보았고 멘토의 진로 진학을 예시로 들어 멘티의 검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나오더라도 실망과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멘티는 아로플러스 검사와 SWOT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다양한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3주차 활동에는 음악 관련 직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카뮤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뮤콘 2021 컨퍼런스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NFT 기술 기반 음원 판매 플랫폼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보며 멘티의 진로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티가 가장 관심 있었던 진로였기 때문에 집중도가 가장 높은 활동이었고 활동이 끝난 후 이런 매체들을 통해 알아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에 신기해했습니다. 4주차엔 음악 관련 진로만이 아닌 사회복지사도 생각하고 있는 멘티를 위해 3주차인 음악, 4주차인 사회복지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되는 법, 사회복지사의 종류 등을 알아보았고 영상 시청이 끝난 후 사회복지사가 됐을 때의 좋은 점과 장점, 음악 관련 직업을 가졌을 때의 좋은 점과 장점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활동이 끝난 후 멘티에게 어느 것이 더 와닿냐고 물어보았는데 멘티는 아직까지 음악 쪽에 더 관심이 크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에 대해 궁금증도 생겼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5주차에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시청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사회복지사 관련된 영화입니다.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를 만들어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영화를 보게 하였습니다.
활동지 작성을 토대로 시청이 끝난 후 멘티와 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5주차 활동을 마쳤습니다. 6주차에는 4주차에 받았던 멘티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티의 궁금증에는 첫 번째, 다양한 사회복지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고르는지, 두 번째, 음악 오디션 공고는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였습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멘티와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 함께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검색해서 답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어떻게 어디서 찾는지부터 알려주고 싶어서 함께 검색을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혼자 궁금한 것이 생기면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설명이 어려운 경우 멘토의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7주차에는 독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5주차에는 사회복지사 관련 영화를 시청했다면 7주차에는 음악 관련 도서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음악을 선택하지 못한 멘티에게 다양한 음악 관련 직업인들이 인터뷰를 했다는 책을 선정해 읽어보았습니다. 멘티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다양한 음악 관련 직업이 있었다면 그 직업들에 대해 궁금증을 보여주었고 신기해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활동지를 작성했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꿈과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문항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나누면서 7주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8주차에는 8주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가짐부터 활동이 끝나고 멘티의 변화된 생각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활동만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활동들을 더 세세하게 틀을 정할 수 있었고 자신의 진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 의미 있고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멘토, 멘티 서로에게 편지 쓰는 활동으로 8주간의 멘토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9주차에는 8주간의 활동을 보충하는 주를 만들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궁금증이 생겨 그것들을 더 자세하게 검색하며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너무 다양해 혼자 찾기 힘들었던 활동을 멘토링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처음에는 멘티가 자신의 꿈을 무엇을 잡던 간에 포기하지 말자라는 말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도록 멘티의 꿈에 대해 검색하고 함께 조사하면서 멘토링을 진행해 주었는데 멘티의 진로를 도와주려고 시작한 활동이 오히려 멘토인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정보력, 전공 적합성, 진로 관련 도서 등 멘티의 진로를 찾다가 멘토의 진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8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 멘토링을 신청하기 잘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래 탄덴 진로 멘토링 최종 발표회를 하게 된 상담심리학과 황지연입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이렇게 자기소개 20문 20답을 통해서 각자의 성향, 이름, 생일, 별명 등등을 이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하였고 이것은 저희 1주차 준 만남 때 사진입니다. 다음 2주차에서는 직업 풍미 검사 K형과 H형을 했는데 이제 그 결과를 통해서 멘티님과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직업에 대해서 각각 한 K형과 H형 하나씩 골라달라고 했는데 먼저 K형에서는 유치원 교사를 골랐고 H형에서는 일반 공무원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 직업들을 뽑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유치원 교사는 일단 원래 좀 관심이 있었고 관심이 있어서 골랐고 일반 공무원은 아무래도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궁금해서 골랐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3주차에서는 첫 번째로 대화를 통해 라포 형성을 하고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저번 주차 때 이제 우리 멘티님께서 유치원 교사와 일반 공무원이 이제 관심이 간다고 하셔가지고 그 직업들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는데 제가 일단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원래 유치원 교사 쪽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 좀 잘 알기 때문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유치원 교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정말 다 알려주고 싶었고, 그다음 일반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제가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영상을 다 알 수 있는 영상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 영상은 이제 두 가지를 보여줬는데, 첫 번째 영상은 실제로 국립유치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의 일상 브이로그를 통해서 이제 이런 유치원 교사의 일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보았고, 두 번째는 저 세 분이 유치원 교사인데 이제 유치원 교사도 뭐 사립, 공립으로 나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자세한 정보들을 다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과 관련된 영상은 첫 번째로 이제 이 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영상을 시청하였고, 두 번째 영상은 실제로 공무원으로 종사하고 계신 분의 인터뷰를 하는 그런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다 시청하고 수진 멘티에게 너가 이 영상들을 보고 숫자 1에서 5까지 중에서 너의 그런 관심도를 표현해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유치원 교사는 4점을 줬고 공무원은 3점을 줬습니다. 왜 줬는지 물어봤더니 유치원 교사는 원래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몰랐던 정보들을 알게 되고 더 매력을 느껴서 4점을 줬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영상을 보니 더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3점을 줬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4주차에서는요. 4주차 당시의 준 영상이고, 이제 함께 볼 영화들을 제가 이제 PPT를 만들어서 어떤 영화를 함께 보면 좋을지 이제 같이 골라봤습니다. 총 후보는 6가지였고요. 성장 영화 4가지, 그리고 멘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들어가 있는 영화 1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SF 영화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총 6가지 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해주고 멘티에게 많은 영화들 중에서 이 6가지의 영화를 왜 추천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멘티가 고른 영화는요, 바로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진로 멘토 선생님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보여주셨다고 했고, 그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계속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궁금하기도 했고, 멘토 선생님이 나이가 들수록 같은 영화를 보면 이런 그 보는 관점과 그런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더 다르게 느껴지는 게 되게 신기하다고 말을 했더니 멘티 친구가 그럼 자기도 예전에 봤었던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5주차에서는 라포 영상을 처음 했는데 5주차는 아무래도 그 전 2주 동안은 이제 줌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2주 동안 본인이 제일 많이 느꼈던 그 감정 3가지를 적어보자 했는데, 첫 번째로 기뻤다. 이 기뻤다는 시험을 잘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뻤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시험 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막 떨리다 보니까 그 떨림도 있었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시험이 다 끝나니까 못 잤던 잠을 자고 싶다고,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를 결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세상을 바꾼 변호인이라는 영화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시청하기로 했던 사운드 오브 뮤직보다는 직업과 관련된 영화를 원한다고 멘티가 말을 해서 멘티와 제가 이제 이 멘트에 반했는데 영화를 이제 뭐가 있는지 보다가 이 멘트에 반해서 그게 바로 무슨 멘트냐면 세상을 바꿀 위대한 용기, 모두의 평등을 위한 결정적 반전이 시작된다 라고 적혀있는 이 문구에 반해가지고 이 영화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 영화이기 때문에 용어들이 조금 어렵고 내용을 중간중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영화를 본 후에도 저희가 이제 이 영화 리뷰를 찾아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이로써 멘티랑 저랑 이 영화의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하고 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 시청을 마치고 저희가 마인드맵을 작성했는데 이 직업이라는 큰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멘티 친구는 직업이라 하면은 첫 번째 공부. 아무래도 지금 현재 학생이다 보니까 직업을 가지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 일단 두 번째로 일. 아무래도 모든 직업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일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일을 함으로써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직업이란 걸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유치원 교사인데요. 현재 저희 멘티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유치원 교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은 것 같고 또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요. 저희 멘티는. 그래서 유치원 교사 또 하면 아이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주차 시에서는요.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라프 형성으로 약간의 이제 대화를 하고 오늘은 약간 감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먼저 수진아, 너는 감정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했더니 행복, 화남, 기쁨, 슬픔 등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수진이가 생각한 그것도 맞아. 그리고 선생님은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표현 또는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잖아. 그래서 너가 말한 행복, 화남, 기쁨, 슬픔 등을 통해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간단한 대화를 끝내고 저희가 독서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저런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감정과 관련된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중에서 멘티 친구가 인사이드 아웃을 골랐고 이 인사이드 아웃을 보기 전에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를 조금 했고 이 영화를 고른 이유가 그 전에 골랐던 영화 이유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인사이드 아웃도 전에 한번 봤었기 때문에 지금도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 때문에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주차에서는요. 저희가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 이 장면이 그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 한 장면입니다. 마지막쯤에 나왔는데 이 사춘기 경보음이 생겼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런 감정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해서 저희는 이제 그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독후감으로 적어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멘티가 적은 것인데 저희 멘티가 적은 것 중에서
사춘기 경보음이 사라지고 나면 중2병 경보음이 생긴다는 것이 너무 신선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사춘기보다 더 힘든 것이 중2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멘티에게 수진아, 너는 사춘기가 왔어? 라는 질문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모르겠죠?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중2병은 온 것 같다고 해서 그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비밀이라고 해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 활동으로는 스왓 분석을 했는데, 제가 그 멘티 친구에게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냐 했더니 학교 도덕 시간에 해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었다면서, 무슨 말인지 몰랐고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멘티가 이해하기 쉽게 각 알파벳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등 예시를 들면서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멘티 친구가 적은 수학 분석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주차에서는요,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대화를 진짜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줌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약간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지막이다 보니까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되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며 약간 이랬는데, 그래, 그런 거 뭘 고민하겠니? 평소처럼 하면 되지. 그래서 평소처럼 수진아 안녕 했습니다. 저희가 7주차를 토요일에 했고 8주차를 다다음날 바로 월요일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진아 안녕, 바로 비록 이틀밖에 안 지났지만 잘 지냈어? 하면서 재밌게 시작을 했고, 저희는 이번 주 차실 때 뭘 하기로 했었냐면, 여기 8주 차실 때 준 모습이고, 저희가 8주 차에서는 이제 서로에게 편지를 써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진 멘티가 저에게 써준 편지인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진 친구한테 너무 고맙다고 했고, 또 마무리도 정말 잘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첫 멘토링이라 정말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좋은 멘티 친구를 만나가지고 잘 와주고 잘 도와주고 해가지고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